안녕하세요. 행복체험학교 이유토입니다. 오늘은 제4강 공감운동, 공감 첫 번째 공감운동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운동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운동입니다. 돌봄 운동의 방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돌봄 운동은 찾아가서 행동적으로 대상자에게 베푸는 운동이고, 공감 운동은 찾아가서 대상자의 말을 들어주면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운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돌봄 운동은 대상자에게 봉사함으로 행복 지도사가 자존감을 가지면서 행복을 체험하는 운동이고, 공감 운동은 대상자에게 행복 지도사를 갖게 해서 행복감을 갖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째, 아무런 조건 없이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독거노인, 결손가정들입니다. 둘째, 자기의 위치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허전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요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가정의 경제권도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항상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체험학교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공감운동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다 그렇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좀 힘이 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이 들고,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운동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행복체험학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개념 중에서 첫째, 아무런 조건 없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찾아가서 말만 듣고 와도 그 효과가 있습니다. 좋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혼자 할 수도 없고 가슴에만 묻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사람이 국가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만 외롭고 고독한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정서적 벗이 되어 준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 행복센터에서 2명의 직원이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동태를 살피고 이렇게 참 정성껏 하고 있지만은, 사실 2명이 일개 동물 전부 다 보살핀다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체험학교가 이런 문제를 행복지도사를 양성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자기 위치를 찾고 있는 사람.
자기 위치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직장에 있을 때는 힘들고 고달파도 그래도 사는 맛이 났는데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기 집에서 노니까 위치가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그 행복 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권유를 하고 행복 지도사가 되면은 그런 어떤 소속감이 없어서 허전한 그 마음이 채워주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적 고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지요. 직장에서 또 충실해야 되지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또 오해, 갈등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중압감 대단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남이 알 줄은 못하는 고민이 없겠습니까?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문제를 갖고 있지만 절대로 남에게 내색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만남이 필요하고 진정한 마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행복체험학교에서는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좀 행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 운동의 개념은 이 정도로 이제 끝나고, 공감 운동은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나의 생명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의 결정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먹고 있는 밥, 살, 이런 거, 내가 사는 집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의 피와 결정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의 그 피와 땀의 결정체에서 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도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돕고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 운동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사회가 너무 냉정하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부터 먼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 예에 불과하지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사실은 인간의 그 정서 운동이 먼저 선행되고 기계를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이 사는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기계부터 먼저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기계는 엄청나게 발전됐죠. 인간의 마음은 누가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큰 신경 쓰지도 않고, 이게 뭐 따뜻한 마음 운동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지만 너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이 사회는 점점 냉정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기계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고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마음이야 뭐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먹고 살면 된다는 식으로 기계만 만들어서 돈만 벌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요, 그것이 진정한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으로 고생하고 병들고 명등 이것을 생각하면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먼저 만들고 문화를 성장해야 되는데, 기계부터 먼저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마음은 전혀 따뜻한 마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냉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나누는 운동인데, 지금이나마 늦지만은 행복 체험 학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정을 나누며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사연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체험학교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준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독서 지도가 참 좋아요. 인생 문제가 담겨있는 시를 선택해서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면서 대상자의 속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그 대상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하지 못한 말을 이렇게 내뱉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속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이건 엄청난 병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마음의 공동체, 독서 지도 이런 걸 통해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감 운동은 어떻게 하는가? 공감 운동을 하려면은 그냥 뭐 옛날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하는 방식대로 뭐 상투적인 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그 감동이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이 감동을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뭐 보면 제가 언젠가 관념의 병기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관념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념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 부모님에게도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은 뭐 전화도 뭐 한 수십 분 뭐 하지요. 그렇지만은 행동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그 사랑하려면 부모님이 용돈을 드려야 돼요. 돈을 드리는 것이 왜 행동이냐? 이 돈에는 피와 땀이 결정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야만이 이제 행동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의 병기라는 것은 행동이 없는 그 말만 있을 때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사회가 그런
너무너무 이 관념은 발달됐어요. 뭐 교회 같으면은 뭐 설교하고 기도는 천국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뭐 행동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문제가 많죠. 그리고 공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동 프로그램, 행동적인 감동 프로그램을 주위의 모든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은 그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체험 학교는요, 행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체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동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낭송회 모임이라든가 원예회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행복 지도사가 한 달에 한 사람씩 이 행복 체험학교를 소개하고 행복 체험학교 원래회 모임 때 데리고 오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지도사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7, 8명이 뭐 경로당 끝은 데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사회가 변화가 일어난다겠습니까? 뭐 10사람, 100사람, 1000명 이상 이렇게 만 명 이상만 돼도 아마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 10,000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회 때마다 한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이 공감 운동의 놀라운 확장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코로나 이것이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씩 데려오기 이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관념의 병이라는 말을 했는데 관념만 발달되면 뭐 하겠습니까? 관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행동이 따라갈 때에 그게 진실한 우리가 모임이 되고 진실한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을 어떻게 이제 체험하느냐? 뭐 하늘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시 낭송을 원하는 사람에게 시 낭송 공부를 해가지고 시 낭송할 수 있도록 하게 해도요. 이것이 엄청난 그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갖게 해주고 또 뭐 이렇게 뭐 신혼부부 같은데 뭐 반찬 같은 거 잘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김치 담그는 거 뭐 여러 가지 반찬하는 방법도 이렇게 가르쳐서 뭐 걱정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것도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행복이라는 것은 뭐 큰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적은 곳에서도 우리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뭐 공동체에서 산이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좀 가서 푹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곁들임씩 이야기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문학여행도 하고 오면 얼마나 우리가 그 관계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행복을 체험할 수 이거 외에도 우리가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찾으면 뭐 꽃을 기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시 정리하면은 공감 운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상자를 행복하게 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공감 운동은 왜 하느냐?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점점 이 기계 발전하고 마음이 냉정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이제 공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감동 프로그램이라야 된다.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면은 그게 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발 마사지도 해주고요. 공감 운동은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큰 뭐 효과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을 해야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감동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좋아야만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따뜻한 정이 통할 때 진정한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 지도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는 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